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또 이 선거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성추행 피해자 입장이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서 방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국민의힘을 일단 떠났는데요. 퇴임 후에 뭘 윤석열 총장 만날 거냐,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다, 자연인이 됐는데,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께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요, 이 생태탕 선거, 또 이 페라가모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네거티브, 이런 선거로 계속됐어요. 이런 네거티브의 역풍을 민주당이 그대로 맞은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곡동 이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방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생태탕 민심. 그래서 내곡동의 유권자 수가 총 1만 4,452명인데 그 중에 9,095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9천여 명 중에서 약 6천여 명이 오세훈 후보를 찍었고 3천여 명이 이 박영선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더블 스코어로 이 오세훈 후보가 이 표를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여당이 그렇게 집령을 갖고 추진했던 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실질적으로 선거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민심이 충분히 성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성난 민심,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도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 내곡동 주민들의 투표 행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제 소임을 다하고 떠난다라는 입장문을 밝혔어요.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좋은 소리도 많이 했어요. 이 국민의힘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개혁을 멈추면은 민주당과 같이 똑같은 형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상당히 놀라운 이러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됐다, 압도적인 지지로. 그리고 이번 승리로 인해서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게 되었다. 이제는 자연인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로 또 한마디 했어요. 지난 2년간 국민의힘은 혁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은 부족한 점 투성이다. 여기에서 그냥 부족한 점이 있다가 아니고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참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고,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투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이 함의가 상당히 커요. 이 투성이다. 투성이라는 소리는 내 힘 없이는, 나의 도움 없이는 국민의힘 정상적으로 완전히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없어. 미완의 완성이야. 내 떠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건 내부 분열과 반복. 바로 이어지잖아요. 내부 분열과 반복. 이거 그러니까 이 개파 이 분열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여기서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요, 이 안철수라든가 또는 이 김무성, 이재호, 이 장기표, 이런 외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판적 시각을 보였던 사람들이 외부 세력이고요. 거기에는 홍준표 의원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친박 아직 입당을 안 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다 외부 세력으로 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정권을 찾아 민생을 회복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내부에 많다. 여기에 돼 있잖아요. 여기서 당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 당권 욕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거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언제든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을 착각하면서 개혁 고삐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 오열하고 민생 회복할 천재 이루의 기회는 소멸된다. 대의보다는 소위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통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의 미래는 없다. 대의보다는 소위, 책임보다는 변명, 자강보다는 이 외통, 내실보다는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정당이 더 이상 희망 같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변화해서 국민 마음에 더욱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말은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개혁의 고삐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 않길 기대한다.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는 풀잎과 같이 강인한 힘을 믿는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기원한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요. 윤 총장 만날 거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자연인이 됐으니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원순 피해자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실정할 것이고 오세훈 후보의 연설 때 가족과 함께 많이 울었다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 이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죠. 오늘 오전에 오세훈 시장이 피해자 복귀를 잘 챙기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선 확실 연설 때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떠올라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난달 이 피해자 측에서는 17일 날 서울시장 우의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많이 묻혀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희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이 든다라고 호소를 했고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당선이 확실시된 오늘 새벽에 당사 개표실을 찾아가지고요.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고 피해자분이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면서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열중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파악해야 피해자가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손혜원이가 역시 이 막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댓글 완전히 릴레이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살 길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손혜원이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민주당의 살 길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뿐이다. 또 하나는요. 총선 승리는 대통령 덕없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듯 설쳤는데 이번에는 누구 탓하나 봅시다. 그리고 고작 1년 남짓 시장입니다. 민주당 정신 차릴 시간 충분합니다. 온 국민이 나서서 혼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서울 41개 지역구 민주당 의원 이름과 득표율 누가 올려달라. 매우 궁금하다. 서울 표심을 잡지 못한 민주당 지역구 의원을 또 이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별 분석이 없다. 지역구별로 결과 수치를 살피면 답시 보인다.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 엑스맨 고민정희한테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우전한테 쏟아지고 있고요. 손혜원한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보면 과연 이 민주당이 그동안 지금 4년째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이 있는데 이런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이 다음 선거에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심판을 심판을 못 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이가 오늘 새벽에 또 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 뿌리랴.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번에 그래서 목련이 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목련이 진들 이것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야말로 이 사전 5기 그 다음에 8전 9기를 하겠다는 결심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권도 재편 과정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권 재편 과정에서 또 그리고 1년 후에 있게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름대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목련꽃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박영선의 동정도 상당히 중요한 이 언론의 집중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영선의 동정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바로 오늘부터 직접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한 인사 태풍이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특히 1급 이상 많은 분들의 지금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시로 입성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당선자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동안에 20년 넘게 오세훈 시장과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공보관 단장을 맡아서 도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현경병 의원, 전략특보였던 권택기 전 의원들도 중책을 맡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전망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여성 실무진 중에 하나였던 문혜정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았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입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함께 뛰었던 류관희, 박찬구 전 서울시 의원도 입성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보면요, 서울시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구나 라는 그런 오세훈 시장의 구상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 직책을 맡게 되는 그런 인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시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릴 텐데요. 계속 전옥현의 안보정론 알람을 설정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